자, 바로 2차 시 이제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현황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또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여성 그 성폭력 문제 아주 많이 해저되고 있고 이제 중요하게 또 다루고 있고 그것은 이제 많이 여러분들 듣고 있는 이제 먼저 이제 미투 그죠? 그래서 미투 운동은 2017년도 이제 이태리의 밀라노가 그 영화사 전 사장의 성폭행을 이제 고발하면서 해시태그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미투 운동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많은 이제 공직에 있는 분들 이제 공적 사람들이 많이 이제 추락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하나의 과정이죠. 미투 자체가 그 여성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목적으로 되면 안 되는 거고 이건 하나의 수단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과정의 하나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미투가 안 일어나게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거죠. 어떠한 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것을 고발하는 이런 미투 운동보다는 아예 성에 대한 이런 폭력, 기타 등등이 일어나지 않고 예방적 차원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돼요. 전번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받았던 이제 성폭력 예방 교육을 보면 항상 남성은 가해자고 여성은 피해자예요. 여성은 항상 소리 질러야 되고 호루라기 들고 다녀야 돼요. 이렇게 그릴 것은 이데올로기화 시킨다는 거죠. 남성은 성폭력을 하는 사람으로, 여성은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린다면 이 미투 운동은 어떠한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거 끊임없이 뭐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돼도 계속 일어날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니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여성의 성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주체화시키는 그러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성폭력을 남성이 여성만 하는 가해로 그리지 않고 여성이 도리어 남성에게도 성폭력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입장으로서 계속 이데올로기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또 다시 얘기하면 남성이 일반적으로 여성한테 프로포즈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화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여성이 남성에게 프로포즈하는 것도 하나의 일반적인 것으로도 생각하게끔 만들어져야 되고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미투가 하나의 과정이 있고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미투는 그야말로 예방을 하지 못할 경우 고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미러링이에요. 그 미러링은 여러분 알다시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여성 이따 보겠지만 여기 미리 볼까요? 뭐 허영심을 많은 여성을 일컬는 김치녀, 뭐 된장녀에서 뭐 김치남, 한남충 이러면서 뭐 여자는 3일에 한 번 때려야 된다, 3일안. 남자는 숨 쉴 때만 때려야 되는 숨실한 이런 것으로서 이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반사 운동을 한다는 것이 거울에 반사가 비치니까 이 미러링입니다. 그래서 이 미러링은 우리나라에 이제 이따 볼 네페미즘의 시작인 메갈리아에서 즐겨 쓰는 방법이고 이런 인사이드 월드죠. 인사이드 월드와 그 일베 이런 남성 중심의 이런 SNS에 대해서 어떤 그 반대적으로
똑같이 이제 시작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미러링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뭐 반사시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미러링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좀 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건 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의 규칙이 있죠. 마약을 단속할수록 마약은 더 들어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약은 단속할수록 마약은 더 수입이 된다. 밀수가 더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역설적이죠. 마약 단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단속을 하면 할수록 마약의 단가가 올라가니까 도리어 저기서 10원 팔지만 여기서 50원 팔니까 50원 파는데 더 뭐라는 얘기예요. 밀수가 더 흥행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좀 한정적으로 사용에다가 좀 더 이 포괄적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저쪽이 그렇게 뭐 공격을 한다고 해서 여기 똑같이 공격을 하느니 좀 포용력과 를 이제 발휘하면서 그 다양성의 공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다양성 그 뭐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이 서로 조화스럽게 말해야 무지개가 아름다우듯이 이런 그 남성에 대한 이런 여성에 대한 혐오 더 나아가 이 젠더 갈등이죠. 이 젠더 갈등이 여성의 또한 좀 포용력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흐트러뜨리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쪽에서 5대 때리면 이쪽에서 5대 때리고 그럼 맨날 이제 갈등이죠. 갈등이고 좀 더 저 개인적으로는 남성의 이런 그 여성에 대한 혐오는 이제 신자유주의 시대도 들어오면서 이제 구조적 대대 남성다움을 이제 상실한 남성들이 이제 유일하게 남성다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해방구적인 개념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남성다움을 잃었어요. 그러나 내가 남성다움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여성보다 위에 있다. 힘이 강하다. 그러면서 여성을 억눌리는 이러면서 그 잃어버린 남성에 대한 어떠한 뭐 해방구, 좀 위안이 될까?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남자들이 접근하고 있지 않나.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 이제 기득권 문제죠. 남성들의 젠더 갈등은 저는 이제 기득권의 문제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남성들의 이제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군림했던 이런 기득권을 여성이 조금씩 이제 뺏어가니까 그 기득권을 이제 유지하고자 상당히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젠더 갈등은 좀 기득권의 남성들의 마지막 몸부림이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연결볼 때 여성들이 이 미러링도 하나 이제 과정이지만 이것이 모든 것이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악한 사람을 악하게 이제 처분하느니 악한 사람을 포용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형이 상학적이다고 학생들이 또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거죠. 너 악하니까 너 그냥 배제시켜. 너 뭐 가. 이런 것보다 이 악한 사람을 좀 포용해서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 불만이 많은 남성들을 좀 더 포용해서 이 성평등은 여성의 평등만 아니라 남성의 평등도 의미하다는 남녀 모두에게 유익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호혜성의 원칙에서 가야 되지 않나. 포용하면서 뭐 그냥 배제시키고 그걸보다 포용해서 좀 이렇게 변화시키게끔 만드는 것이 더 전 낫지 않나.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여성 운동은 이제 위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여성가족부, 뭐 그 다음에 뭐 정책을 만드는 어떤 좋은 역할을 하는 이 위에 사람들,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있다 보겠지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있다 보겠지만, 이제 껌팸이라 그래. 껌팸이. 이 껌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 네페미들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뭐, 정치성을 너무 띄었던 얘기죠. 정권이 바뀌면 또 껌패미들이 정권에 맞게끔 여성 정책을 이끌어가고 있고, 또 진보가 되면 진보상의 여성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이런 성평등이라는 큰 그릇을 버리고 자기 당략에 따라 성평등 정책을 자꾸만 현실화시키고 있으니까, 기존의 이제 여성들은 저거는 그냥 그냥 운동하는 페미니스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껌페미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껌페미를 비난하는 이 네페미, 네트워크상의 페미니즘은 바로 2016년도 강남역 여성 묻지막 폭행으로 되면서 이제 상당히 폭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상의 페미니즘을 하는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이제 보통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이제 듣고 있습니다. 메갈리아와 워마드를 듣고 있는데, 메갈리아는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이제 워마드가 이제 대표적으로 네페미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트워크상의 이제 마초들을 공격하고 이제 그게 다 워마드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이 메갈리아와 워마드가 탄생된 계기를 좀 보면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미러리 운동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갈리아죠. 메갈리아가, 이 메갈리아는 이제 인사이드 월드죠. 인사이드 월드에 그 당시 사우디의 메르스라는 감기 발생하면서 사우디 공항에 도착한 한국의 여자가 도망쳤다. 그러면서 메리스 리포트인가요? 메리스 하여튼 그런 방을 만들면서 여기에 대해서 남성들이 여성을 혐오하는 그런 방을 이제 운영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나중에 그게 이제 거짓이다고 이제 판명이 되면서, 이때까지 메리스 인사이드 월드의 메리스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성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트워크상으로서. 그래서 이 공격하는 여성들은 이제 메리스의 메아, 그다음에 갈리아. 이 갈리아라는 것은 이제 브란테베르그의 이갈리아의 딸들이라는 이런 소설이 있는데, 여기서는 남녀의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하는 거는 우리 지금 현재에서는 남성이 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성폭력도 여성이 남성한테 가하게 그리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리는 것이 바로 이갈리아의 딸들입니다. 여기에서 갈리아를 갖고 와가지고 메갈리아라고 만들면서 바로 네페미를 이끌어 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8월에 메갈리아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탄생되었고, 페이스북에도 생성되었지만, 2015년 11월에 남성 동성애자 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기점으로 거의 한 1년 정도 활동하다가 이제 분화된 뒤 이제 사라졌습니다. 메갈리아가 1년 정도 사라졌죠. 여기서 얘기한 이 남성 노동자의 문제. 자, 여기서 네페미니즘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 자, 그럼 남남이죠. 그럼 여러분들 동성애라면 남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부초라 그러죠. 여성의 역할을 하는 또 남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 까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동성애자에 있어서, 자,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성이죠. 여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제 트랜스젠더, 몸은 바뀌었지만 호르몬이 생성이 되지 않고, 특히 염색체가
그냥 XY를 유지한다는 얘기죠. 몸은 여성이지만 염색체는 남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네페미니즘의 하나의 부류로서 집어넣으면서 같이 운동을 할 것인가. 이것이 격한 논쟁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메갈리안 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네페미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얘기고, 안 된다. 어찌되었든 동성애에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 남성이고, 트랜스젠더 하는 친구들도 따지고 보면 XY라는 염색체를 갖고 있는 남성이라는 얘기죠. 남성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을 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겉에만 여자지 속은 다 남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 같은 네페미니즘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스하면서 바로 메갈리아가 이제 사라지고 바로 워마드가 탄생되고, 이 워마드가 현재 운영되면서 네페미니즘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뭐라 그럴까, 워마드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이죠.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입니다. 어찌되었든 일상생활의 이 페미니즘, 뭐 강남역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모든 여성들의 인터넷상으로서 이제 모으고 그 운동을 하는 것으로서 여성 운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워마드는 상당히 폐쇄적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XX만 여성이고 나머지는 염색체로 구별하자 이거예요. 트랜스젠더 NO, 남성 동성애에서 여성 역할하는 사람 NO, 순수한 XX죠. XX의 염색체를 가진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워마드는 상당히 배타적이죠. 배타적이고 공격적이죠. 왜 제가 이거 조금 이 배타성으로 가게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 우리나라 현 여성 가족부나 여성 단체를 이끌어가는 장들을 보면요, 거의 다 여성이에요. 남성이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가족부 뭐 과장이다? 이 다 여성이에요. 남성이 여기 저 같은 사람 여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들어갈 수가 있죠. 근데 남성이 의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차단해 버려요. 상당히 배타적이죠. 여러분, 나는 그게 거꾸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남성 보고 문을 열라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문은 닫고 남의 문만 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당신의 문도 열고 그 다음에 남성의 문도 열어야 되지, 당신의 문제에서는 남성이 전혀 참여시키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자꾸만 지금 남성 위제 사회니까 기득권을 내놓으라 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성평등은 아까도 했지만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게 우수한 것이 아닌가. 그야말로 남녀 동등한 평등인데 자꾸만 기득권을 뺏어와가지고 여성들이 기득권을 가지게끔 하는 것이 워마드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배타적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이 반복되지만 여성들이 유리천장을 없애고 남성의 문을 개방하려면 본인의 문도 먼저 개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뭐 저 강의를 듣고 한번 여성가족부 한번 다 보세요. 여성가족부 다 여성이에요. 남자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자기의 문은 닫고 남의 문을 열라. 먼저 자기의 문을 연 다음에 그다음에 남의 문을 열어야죠. 물론 초기 단계는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내 거를 꽉 지켜야죠. 내 거를 꽉 지키고 그 힘을 키운 거죠. 지금 힘을 키웠지 않습니까? 내 걸 지키고 힘을 키웠으니까 이제는 쌍방의 문을 다 열어야 된다는 얘기야. 여성가족부 국장도 남성이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여성이 하고, 이 여성만 들어가면 다 여적검하고 배타적으로 민다는 얘기죠. 전적으로 워마드가 이렇게 운영된다는 것이 상당히 저는 이제 문제가 있다. 오늘 개인적 차원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워마드입니다. 자, 여기만 해서 이제 껌페미, 자, 네페미죠. 뭐 워마드 같은 것은 네페미이고,
보통 우리가 껌페미니랍니다. 이거는 이제 운동권 페미니스트, 운동하면서 페미니스트라는 이제 좌파의 이제 페미니스트들이고 껌페미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호주 제도의 철폐, 유연근무제 항의, 육아휴직제도의 현실화, 여러 가지 많은 정책을 제도화시키고 여성 평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보면 과도제의 철칙처럼 껌페미가 잠깐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또 그것도 하나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대행자 역할로서 전략 역할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얘기죠. 야당이 잡으면은 야당이 또 거기에 따라가고, 여당이 잡으면 여당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나의 당의 대행자로 역할을 성평등이란 큰 그룹은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소속된 당의 정책을 현실화하는 게 몰두한다는 얘기죠. 이게 껌페미니죠. 그러니까 내페미니즘 당신네들은 정부의 대행자에 불과해. 왜 우리한테 응? 저기 뭐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페미니즘을 현실화시켜야지. 정부의 역할만 대행하고 있냐.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현실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내페미와 껌페미가 이 갈등을 겪는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여성 문제는 성평등이다. 그러면 성평등으로 가는 길이 두 길이 있으면 두 길이 서로 힘을 합치면서 성평등으로 가는데 서로 이 길이 아니라고 서로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 예? 여기가 있지만 해화동 시위를 주관하던 불편한 용기는 노건 슬로건을 기준으로 기존의 운동단체의 참여를 거부했다. 예?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정책적 의제나 정치적 거대의 담론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대중적 메시지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껌팸에 오지 말라 이거예요. 껌팸에 오지 말라.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한 여성운동에서. 자, 하버마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공론장의 재본관화하면서 목적 달성적 행위인 정치와 경제죠. 그 다음에 생활세계, 우리 일반 사회 문화를 생활세계를 그리면서 생활세계 신민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활세계의 의견이 위에 정치 경제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다 얘기해서 우리의 의견이 모여서 국회에서 수렴화되고 이 수렴화를 통해서 제도화를 만들어야 되지만 이 의견이 단절됐다는 얘기죠. 의견이 단절됐다. 이것이 바로 생활세계 신민화를 끌고 오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하버마스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껌페미와 네페미를 우리가 볼 때 껌페미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떠한 그 페미니즘이고 네페미를 껌페미는 그야말로 제도화하는 위라고 그러죠. 밑의 의견이 우리의 국민의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듯이 네페미의 의견이 껌페미에 반영돼 가지고 제도화해야 되는 이러한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는 얘기죠. 지금 너는 정부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해. 오지 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페미니즘 할까? 아까도 상당히 배타적이죠. 이렇게 서로 두 단체가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아까도 했지만 국회와 국민의 의사가 동떨어지는 거예요. 국민은 A쪽 원하는데 국회는 지들의 당리당략에서 B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다는 얘기죠. 네페미니들의 의견이 반영돼 가지고 껌페미가 제도화 시켜야 되지만 이것이 서로 비난을 하니까 서로 화합을 못하고 따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변증법적으로 껌페미와 네페미를 합할 수 있는 그러한 결론으로서 여성운동이 가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안타까운 우리나라 현재 여성운동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페미하고 껌페미가 자유롭게 조화스럽게 운영되면서 성평등을 해결해야 되지만 이 갈등이 문제라는 거죠.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이 못 되듯이 껌페미와 네페미의 갈등은 그러한 것을
그러니까 비유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단체가 서로 힘을 합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여성 운동의 가장 또 한 문제 중 하나는 서로 갈라져 있다는 얘기. 똑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갈라졌는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껌패미가 그만큼 여성 성평등의 중요한 최후의 목적은 망각하고 정부의 역할만 대행했다는 그런 문제점에서 이제 비롯될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고 껌패미와 네패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흐름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여성운동의 가장 중요한 또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우리가 2차 시로서 이슈로 본 여성의 운동의 문제를 두 가지로 보고, 다음 주는 저 얘기한 대로 이제 가사노동, 돌봄노동, 수행성 이런 개념을 보고 바로 기말고사로 들어가는 스케줄을 잡고자 합니다. 자, 듣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